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며 협조를 다짐했지만 야당은 응답 없는 일방적인 연설이라며 패거리 카르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는 오늘 각각 대전, 대구와 부산 가덕도, 평산마을 등을 찾으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10시, 그러니까 조금 전 10시로 이제 예정돼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오후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내일 신년 인사회가 또 있는 시점에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국무회의가 보통 이제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예. 오후 2시로 연기가 됐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12월 28일 날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정부에 이송되는 시간이 이제 2, 3일 정도 걸리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법제처에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이제 상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후 2시에 국무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부결시키고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다시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후 2시로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것 같은데 연기가 된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마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법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모로 이제 여론에 이제 여러 가지 호소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어떤 함정과 같은 것을 파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루게 된다라면 그 일정이 있다라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당장 이제 신년 인사회에 그동안은 야당이 불참을 할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거부권 행사한 것하고 또 신년 인사에 불참하고 또 연계되고 뭐 이런 모양새가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행사대로 두고 신년 인사에 참석하는 것은 또 별도의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게 또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 자체는 가져가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오후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새해 첫날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지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여야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여당, 야당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정부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에 대하여 후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야당은 또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박한 부정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작년 신년사, 올해 신년사 비교를 해보니까 네. 작년 신년사에는 경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올해 신년사를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우리 소위 말하는 3대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개혁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서 양이 굉장히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 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1년, 2년 경험을 하면서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아젠다 제시뿐만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 신년사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2021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취임사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다. 우리가 국민이 어려울 때는 늘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출발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2024년 국정 운영의 성과를 제대로 내야 되겠다는 어떤 내용과 다짐, 결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저는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이제 패거리 카르텔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원래만 나온 게 아니고 예. 대통령 취임사 작년 신년사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반드시 확립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권과 이념 패거리, 이권 패거리라 하면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강성노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 선의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정부패한 뭐 기득권 노조에 대한 뭐 척결 의지, 그 다음에 이념 패거리 카르텔, 소위 말하는 정당이 국민의 세금,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정당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공정 차원에서 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뭐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신년 행보를 위해서 부산 지역을 찾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아서요.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 패거리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가졌는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서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난 이제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어떤 이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공감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매년 거듭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어떤 뭐 총선에서 승리할 정도로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특히 부정평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대외 환경도 여러모로 변화를 했고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안 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는 또 이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왜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올해는 또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올해 뭔가 대통령이 새롭게 뭔가 산뜻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출산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정부도 여러 가지로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어떤 뭐 지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어떤 손에 잡히는 산출이 없었다, 결과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계속 당시의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틀로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세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미 끝났고 이 정권 들어서 그러한 어떤 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집권 3년 차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틀로 안 된다면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경쟁 구조가 문제라면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집권 초에 했어도 이 역부족이었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너무 평이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념과 이권에 기반을 둔 카르텔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쨌든 그게 어떤 강성노조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연상되는 것들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야권 일반에 대한 어떤 코멘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느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그동안의 어떤 정치 스타일 좀 협치를 하거나 뭔가 이제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결적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이러한 이제 구도가 아니라 이 대결적 구도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구도를 여전히 이제 밀고 가는 거구나라는 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괴한에 피습을 당했다는 속보를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으로 오늘 내려가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는데요. 가덕도를 방문한 후에 이동길에 이제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장에 이제 속보에 의하면 바닥에 이제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경찰이 지금 현장을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산 방문 중에 괴한에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주변에 있느냐고 수소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주위에 원을 만들어서 현재 사진 촬영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이동길에 피습을 당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앞으로 윤 대통령 새 업무 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취임 100일 때가 유일했던 기자회견은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제 각 부처들 대통령한테 2024년 새해 업무 보고를 할 시점이 됐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과 그 부처의 뭐 장관 또 공무원들만 참석하기보다는 관련된 뭐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대국민 보고회 겸해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뭐 좋은 제언이라든지 또 비판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뭐 청와대 영빈관에서 뭐 몇 개 부처를 합쳐서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해서 예. 국정 뭐 대국민 보고회 업무 보고를 한 적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일반 국민들 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국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적인 현실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뭐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좀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뭐 대화하기 좋아하고 또 소통하기를 즐겨하는데 그동안에 뭐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년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 보도국장 또는 편집국장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기자회견 매년 신년마다 이제 그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거냐 물어보면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안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신년사 용산에서 생중계를 이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는 거는 각 부처에서 이제 대통령실하고 소통해가지고 이제 업무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모든 어떤 이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이 대신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전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생 토론회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소위 말하는 언론이 이름 붙이기를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던 이 약식 회견 있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했던 그런 것들도 사실 의미가 있었던 거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는 자리가 전혀 없어요, 대통령에게. 분명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기자들하고 일상적으로 질문하고 질문 받으면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자신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 제기를 듣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면 기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비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기자들이 그래도 눈치 보고 질문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질문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도 방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반론의 어떤 논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년 기자회견은 이제는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국정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도 시작할 때 정치 초보였던 대통령이 여러모로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좀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 중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왕관을 썼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서 연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식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년 여야 대표 행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굉장히 좀 바쁜 일정들을 이제 소화를 하게 되고요.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대구, 대전 다 가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광복 행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이게 뭐 매년 있는 의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정당 내에서는 신년 인사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럴 때 이제 당 대표가 주요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과 인사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4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역 광복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당내 행사를 이용해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대전, 대구, 그다음에 또 내일은 청와대 영빈관, 또 예. 모레는 광주, 청주, 또 1월 5일에는 수원, 1월 8일에는 춘천까지 예. 이렇게 충청, 뭐 대구, 경북, 또 광주, 경기, 뭐 강원 이렇게 거의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인사회를 하면서 거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행사장에 가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이제 대전 가면은 대전 충청도가 우리 선거회 때 보면은 굉장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또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절대 지지 기반인 지역인데 대구 경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또 관심 갖는 건 1월 4일 날 광주를 가는데 아마 5.18 뭐 민주묘지도 참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당원 행사지만은 메시지는 국민을 향해서 내기 때문에 조금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내일은 이제 또 대한노인회의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노인 비하 발언으로 이제 사퇴를 한 이제 비대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경호 전 비대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노인회에서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가서 사과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일단은 수습은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는 명확히 이제 짚고 평가를 해야 이후에 같은 일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명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짚어볼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라는 분이 어쨌든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유튜브 투사 이런 이미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 뭐 노인 대상 막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막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쪽에 편향된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 편향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 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기대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좀 어떤 중도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중도적인 어떤 노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실해왔던 그러한 지지층을 복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도 공약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수습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 방문해 갖고 사과를 한다는 거는 이 노인 표심, 그러니까 어르신 표심에 대한 어떤 대책은 될 수가 있어도 앞으로 중도 표심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해답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모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이제 수락 연설할 때 수락하는 어떤 발언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얘기를 하면서 운동권 이 출신 인사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데 가서 한 번 썼던 영수증 계속 들이밀면서 대대손손 뭐 이렇게 특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수 정치도 마찬가지 상황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게 이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민경호 전 비대위원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권 비판을 하는 게 보수 정치 내에서 먹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운동권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 내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운동권 특권 정치가 보수 정치 내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이런 행보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례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이제 행보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는 속보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가덕동 신공항 부지 앞 전망대에서 이 전망대를 방문하던 중에 괴한에 피습을 당한 건데요. 이 대표는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곧 이송을 하게 된다는 속보입니다. 또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왕관을 쓴 채로 흉기를 소지했고요. 경찰에서 붙잡혀서 연행이 됐다는 속보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이 내용들을 저희와 함께 받으시고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신년 행보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가덕도 부지를 방문하고 잠시 뒤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을 또 예방할 예정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이제 당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넘겨짚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 맥락이 얼마나 있는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러한 테러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적 갈등이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빨리 처치를 받고 의료적인 처치를 받고 건강을 꼭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좀 부산에 방문하고 이제 이런 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방문한 이후 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여러모로 이제 어려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여론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여러모로 이제 약속한 일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나 이런 것들이 약속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약속한 것들이 여러모로 흔들렸다고 하면은 가덕도 신공항이랄지 여러 가지 부산에 약속해 준 것들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여론이 부산 내에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부산을 한번 더 공략을 해보고 그리고 공략을 하는 과정에 또 이 지금 남아 있는 이 지금 야당 내 분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좀 이렇게 봉합하는 과정의 어떤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움직였을 텐데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당의 계획을 오늘 그대로 수행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여러모로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또 이것을 대하는 여당 지지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모두가 어쨌든 좀 뭐랄까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회복을 바라는 것은 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표하는 것이 일단 우선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런 속보 전해진 내용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새해 초에 정치적 큰 불상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뭐 보도에 따르면은 신은 미상의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왼쪽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예. 흉기를 소지하고 목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은 상당히 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뭐 타격 내지는 공격을 했다. 이 확실한 뭐 정치적인 테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뭐 처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뭐 그 가해한 괴한이 뭐 명백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배후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가 왜 초래됐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너무 극단적으로 진영 간의 대결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저주하고 공격하고 혐오하고 비판하는 이런 정치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뭐 좌파 진보 뭐 정치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다만 비판하고 이게 이런 범행 것들이 동기가 있었거든요.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상당히 좀 뭐 예를 조심스럽게 들자면 저희가 이런 접근을 해서 말씀을 정치적인 큰 부탁드릴게요. 어떤 우리 예. 사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정치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좀 포용하고 그런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당시 지방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서울에서 또 피습 테러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좀 정치권 내에서 이런 좀 혐오 비판 이런 거를 좀 통합하고 포용하면서 국민들과도 이런 극단적인 대결 구도 뭐 아직 원인은 안 밝혀졌지만은 뭐 일탈을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사실 부분들 또 말씀하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이제 어제도 이제 새해 첫날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예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정들이 글쎄 뭐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야당의 이제 좀 정통성을 갖고 있다. 지금 야당의 이제 상황과 맞물려서요. 그런 해석들도 좀 나오던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큰 목적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단합 또는 이제 통합을 위한 행보다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DJ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 또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와 면담 겸 오찬도 했습니다. 오늘 뭐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부산 가덕도 또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오늘 좀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행보와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내 통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당 분열을 막고 총선 전에 당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재판을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많은데 그런 이제 우려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극복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면하고 있는 극복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 중에 지금 사진 몇 장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예,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했는데 화면에서 현장 사진
네, 들어와 피습을 있어서 당했습니다.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관련한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앞 전망대를 방문하던 중 괴한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주변에 있느냐고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대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것으로 119 현장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왕관을 썼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서 연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괴한에 피습을 당한 뒤에 바로 바닥에 이제 쓰러졌고요. 지금 피습 부위는 왼쪽 목 부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왼쪽 목 부위에 공격을 당해서 가덕도 방문 후에 이동길에 피습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채로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파란 왕관을 쓴 채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연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응급조치 이후에 바로 병원으로 현재 이송된 상태고요. 지금 당시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진들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대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예. 저 사진들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긴박했는지가 보여지고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 대표 주위를 이제 원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좀 막았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당시 분위기가 전해진 사진 몇 장이 좀 공개됐는데요. 지금 저 분위기를 좀 보시고 사진을 보시고 당시 좀 상황을 좀 어떻다고 좀 연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쓰러졌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쓰러진 상태에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그러한 사진도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용의자가 상당히 이제 좀 방비가 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이제 주변 상황이 방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속보의 내용을 보면 예. 주변에서 계속 의료인을 이제 찾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네. 즉시 이제 어떤 대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9 다행히도 어쨌든 119가 도착해서 현장에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좀 즉시 대처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게 남게 된다면 큰일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의료 처치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말씀하신 부분들에 이제 무슨 뭐 왕관을 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100% 어떤 뭐 이런 뭐 용의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정치적 테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어떠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뭐 왕관을 썼다든지 이런 어떤 단서들은 해프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왕관을 썼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떻다라고 넘겨짓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켜봐야 될 건데 아마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 것은.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면 분명했을 것 같고 그러한 상황에서 좀 여러모로 좀 제대로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상당히 좀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시 영상도 지금 저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보통 이제 뭐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따라가는 이제 당직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서 뭐 얼굴도 보고 또 기자들도 있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뭐 메시지를 받아 적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피습당한 현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이동길이거든요. 예. 이동길이면은 이게 계율이 흐트러지고 좀 약간 어수선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런 빈틈을 타가지고 아마
이 괴한이 뭐 이 공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아까 보도에 말씀하셨지만은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가지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한 좀 타격을 받은 것 아니냐, 상처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119 빨리 긴급 출동해서 병원에 이송됐기 때문에 긴급 처치가 이루어지고 큰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길을 바라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빨리 이 괴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빨리 밝혀주시는 게 논란과 뭐 불필요한 이런 논쟁을 막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는 뭐 건강을 당시 이제 회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앞선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제 야당 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이 내부에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대표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셈법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예. 역대 이제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떤 정치 테러 이후에 이렇게 테러의 피해를 보신 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단합 분위기라든가 단결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박근혜 전 이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커터칼 테러라든가 이런 이후에 이제 그러한 효과들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를 봐도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렇게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습을 당하면 그러한 이제 효과로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금 민주당의 어떤 분열상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이 되고 보다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든지 뭐 이런 목소리들이 강화되거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전망하는 것이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런 사안을 또 반대쪽에 있는 여당이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립해오던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이런 사안에서는 만사 제쳐두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제한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대화를 열고 뭔가 이제 스킨십을 강화하는 어떤 과제로서 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서로 협력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해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내든 당 외든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힘을 합치고 마음을 이제 모으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은 그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예. 먼저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 27분쯤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 중에 괴한에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방문 일정 도중에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을 당했고요.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지지자인 척 사인을 요청하던 남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이 대표는 구급대에 의해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 현장 그림과 영상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소식들이 관련한 추가 전해 내용들이 들어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내용을 함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들도 언급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 일이 좀 어떻게 왜냐하면 굉장히 오늘 많은 일정들을 또 소화할 예정이었단 말이죠. 이제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뭔가가 세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상 정도, 상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시나리오별로 볼 수는 있긴 있는데 일단은 조금 큰 상처가 아니고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경 너머로 눈을 감고 있고 입이 조금 상당히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한 공격을 받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저 표정을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난감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를 해서
병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 날 봉화마을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또 봉화마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방문하고 오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에서 가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민주당이 단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개의 큰 관건이 이제 하나는 당내 분열, 예. 크게 봤을 때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과 신당 창당 문제,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국회의원 4명의 탈당 문제, 그다음에 비주류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 이런 거를 요구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져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재판 리스크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총선 때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총선 때 민주당 정통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중도표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도표 확장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에 공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본인이 2선으로 후퇴를 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서 총선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이재명 대표 어려운 지경에서 이런 불상사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조만간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좀 신당 창당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4일에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뭐 실질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제 일단 그런 정도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설명을 이낙연 전 총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무신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정당법상에 이제 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정이나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는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정이 늘어질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가 또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양당 체제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고 그것에 앞서서 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라든가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어려워진 상태. 그러한 어떤 조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맞겠죠. 그러한 점들의 난감함이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지금 다행히도 이재명 지금 이제 자막으로 본 이 속보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그러한 점들을 보면은 상당히 다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옮겨졌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병원에 좀 있어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뭐 문병을 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정도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분들도 뭐 계속 이제 병원에 뭐 간다든가 좀 뭐 문병을 간다든가 또 위로의 메시지를 낸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도 좀 톤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정에도 그동안에 계획한 일정과는 좀 여러모로 좀 이 다른 일정을 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동안 비판해왔던 민주당의 조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신당 창당 계획을 접는 것이냐 이건 별도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예. 이낙연 전 총리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딜레마인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원칙과 상식에 해당하는 이제 4명의 지금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비주류 의원들. 이분들이 예를 들면 나가서 이낙연 신당에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느냐 또는 나가서 좀 상당 기간 좀 여러 가지 거리를 두다가
무소속 출마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변수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탈당하거나 이렇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해질 수 있겠죠.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힘이 얼마나 붙는 거냐, 동력이 얼마나 실리는 거냐에 있어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면에서는 서로 통합하고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아마 당원들의 생각들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1월 초에 입장을 표명하고 본인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1월 1일 날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 500명 정도를 모아서 쉽게 말해서 약간 신년 인사회를 통해 가지고 약간 뭐 결의대에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곧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뭐 밝히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 및 신당 창당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당내에 있는 비명계들 아까 말씀하신 원칙과 상식의 그 4명의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지도자는 이제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크게 되는데 아무래도 위기 때는 이런 분열과 갈등, 대립보다는 당내 통합, 단합이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의, 또 인지상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은 조금 이런 뭐 갈등, 분열, 대립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회복에 조금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었던 이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지금 현장 상황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모로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 지지자들이 지지자인 척 이제 좀 행세를 하면서 사인을 요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의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의도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러한 여러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해석, 파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 어떤 파장이라든가 이런 해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감당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나름대로의 이제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또 정치를 통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서로 이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현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급박해 보여서 저는 굉장히 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도 의식을 잃고 하는 어떤 모습처럼 보여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입장을 낸 걸 보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이다라고 했고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당 내외에서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퇴행적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이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성숙한 사회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의식이 있는 상황이고 뭐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귀 밑에 그 화면을 보면 예. 귀 밑에 상처를 받아서 아마 현장에서 하얀 손수건 같은 걸로 지혈을 하면서 응급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나이가 한 60, 70대 정도쯤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당 대표라든지 그 중요한 분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는 현장을 방문할 당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언론인들도 있고 그 주변에는 또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동하게 될 때 그때가 조금 지지자들도 흐트러지고 대열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지지자로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요청을 예. 하면서 아마 이제 뭐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보도가 되고 소지하고 있거든요. 있던 이제 흉기를 꺼냈다고 저희 기자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 예. 그 다음에 이 용의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뭐 파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안전도 우려하시고 또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경찰청장한테 지시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런 폭력 행위가 앞으로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극단적인 행동은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병원에 지금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서울로 이송하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계속 치유를 받게 될 때 아무래도 각 정당의 대표들, 정치인들이 병문안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좀 소통과 대화의 계기로 삼아서 좀 정치인들 또 정당 간의 소통과 또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이 한 10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너무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강렬한 뭐 대결 구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선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각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뭐 예를 들어서 586 운동권 청산,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검찰 정권의 청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후보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좀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하나의 소통과 대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건강도 잘 회복을 해야 되고 진상 파악도 확실하게 해야 할 텐데 일단 대통령도 경찰청장에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시는지요? 일단 진상 파악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제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동기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의 뭐 여당 지지자인 것인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야당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정치 테러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이냐, 혹은 원래 야당 지지자인데 야당 지지자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맥락에서 그러한 비슷한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어떤 비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이제 행위를 벌인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뭐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의 동기를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뭐 어떤 뭐 법리를 적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대책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 지지자가 예를 들면 벌인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또 다른 것이고 야당 내 분열상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맥락이라고 하면은 그건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검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화해야 되는 어떤 치안 대책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먼저 빨리 이제 이 해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다른 맥락으로 이제 좀 사회적 갈등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수사기관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지지자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부적절한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립하거나 또 싸우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들을 계속 이제 정치권이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의 진상 파악이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해자인 용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까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진영에서 이거를 또 뭐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해서 또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선전선동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소지를 조기에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본인이 입을 잘 안 열고 묵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경찰이 빨리 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과 그다음에 범행의 동기 또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조기에 빨리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좀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빨리 조기에 이런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용납할 수 없다. 또 극단적인 행동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안전과 회복에 대해서 또 쾌를 기원하고 신속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비판만 하고 또 비난만 하고 쉽게 말해서 또 막 이렇게 악마와 지나치게 하는 성향이 많았는데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국민적 입장에서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렇게 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조문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조문 아니고 위문 정치, 예. 또 KU 예.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분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불상사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계기를 삼아서 좀 소통과 또 대화, 또 위로, 위문 뭐 이런 좀 공감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SNS에 이제 이 대표의 이제 피습 소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자신이 이제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 다르다 또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두 분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과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 용의자의 의도가 그런 것인지는 이제 추가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견 또는 이제 정치적인 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근거한 정치적인 어떤 테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시작된 어떤 갈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나 보던 광경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치권이 단결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계속 여당 내에서 본인이 다른 주장을 하다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세계관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이용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뭔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는 특히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생각이 다른 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토론이라든가 서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러한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고 또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제 함양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이 정말로 이제 어떤 정치 테러의 그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정파 불문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의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건을 두고 좀 무책임하게 이렇게 댓글을 쓰신다든지 인터넷에 이제 좀 의견 표출을 하신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거 이제 특히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이 또 거기에 또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들도 좀 이제 자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일단 이 대표의 상태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미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내 분열상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대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지지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볼 때 이 사건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그리고 내부의 어떤 주류든 비주류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한다 이런 인상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 이것을 기원을 하면서 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과도한 어떤 정쟁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폭력 이런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관련해서 여당도 계속해서 입장 표명 등을 하겠죠? 네. 새해 초에 안타까운 정치적인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유불리냐,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루빨리 이제 쾌유를 기원하고 또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범행 동기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좀 서로 대화와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